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의 2040년 탄소 중립 전략입니다. 이게 파리 협정 목표보다도 10년이나 빠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탄소 네거티브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정말 가장 공격적인 목표 중 하나로 보고 있죠. 단순히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겠다 선언하는 걸 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물류나 공급망 쪽 ESG 경영 관점에서 보면 페덱스가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들어볼까요? 초기 투자금만 해도 2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한다고 들었어요. 네, 첫째가 차량 정기화, 둘째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대, 그리고 마지막이 탄소 격리 기술 개발입니다. 차량 전기화부터 좀 볼까요? 운송 차량이 뭐 한두 대가 아닐 텐데요. 그렇죠. 18만 대가 넘거든요. 이 전체 차량을 2040년까지 100% 전기차 같은 제로 에미션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00%요? 와, 단계적으로 하는 거겠죠? 네네. 2025년까지는 새로 사는 차의 50%, 그리고 2030년까지는 100%를 전기차로 채울 계획이고요. 벌써 GM 브라이트드롭 전기밴 500대는 받았어요. 아, 실제 도입도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2024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까지 그 400km 넘는 거리를 전기 트럭으로 국경 간 배송을 성공시켰다는 점이에요. 와, 국경 간 배송을 전기차로요? 네, 기존 디젤밴이랑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 100kg 정도 줄였다고 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야, 정말 대단한 실행력이네요. 그런데 사실 지상 운송보다 더 큰 문제는 항공 쪽 아닌가요? 비행기가 700대나 된다면서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항공 부문은 진짜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페덱스 전략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두 갈래라면요. 하나는 SAF, 그러니까 지속 가능 항공 연료 사용을 확 늘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비행기 자체를 좀 더 효율적인 최신 기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SAF 사용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2030년까지 전체 항공 연료의 30%를 SAF로 쓰겠다는 목표예요. 이미 LA 공항에서는 연간 300만 갤런 이상 SAF 쓰기로 계약도 했고요. 30%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동시에 이제 좀 오래되고 효율 떨어지는 비행기 31대는 퇴역시키고 보잉 767이나 777 같은 효율 좋은 기종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이걸로 2012년부터 따지면 벌써 1350만 톤 넘게 CO2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체 현대화 효과도 상당하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탄소 격리 기술 투자인데요. 예일대학교에 1억 달러를 지원했다고요. 이건 그냥 배출 줄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 바로 그 점이 페덱스 전략의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배출량을 줄이는 거, reduce, 그리고 뭐 전기차나 SAF로 대체하는 거, replace로 넘어서 아예 대기 중에 탄소를 직접 없애는 기술, revolutionize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탄소 네거티브로 가는 길이죠. 네거티브, 그러니까 배출 제로를 넘어서 흡수까지 하겠다? 맞습니다. 예일대 센터에서는 뭐 농업 방식 개선이나 탄소를 더 잘 흡수하는 식물 개발, 심지어 암석풍화 촉진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탄소를 잡아두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성공하면 정말 운송 활동 자체가 환경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굉장히 전향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연구 단계지만요. 이런 미래 기술 투자랑 동시에 현재 운영 효율화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물동량은 121%나 늘었는데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탄소 집약도는 48%나 줄었다고요? 네, 그 데이터가 중요하죠. 사업은 커지는데 환경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걸 뭐 상대적 탈동조화라고 부르는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고객들도 직접 볼 수 있겠다면서요. 페덱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인사이트인가요?
아, 네. 그 툴을 통해서 고객들이 자기가 보낸 물건 때문에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콥3 배출량 관리하는 데로 도움이 되고 또 더 친환경적인 배송 옵션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있고요. 투명하게 공개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페덱스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렉트리피케이션 코얼리션이라던가 TPG 라이즈 클라미 펀드 같은 외부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전체 시스템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페덱스는 차량 전기화, SAF 도입, 항공기 현대화 같은 현재 가능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자연탄소 포집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미래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40년 탄소 중립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파트너들이랑 같이 생태계 전체를 바꾸려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물론 아직 과제들도 많겠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SAF 공급 문제, 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 시점 같은 것들이요. 당연하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페덱스 사례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서 길을 찾고 또 탄소 중립을 넘어서 네거티브라는 더 큰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페덱스가 투자하는 저런 자연탄소 포집 같은 기술들이 정말로 규모 있게 성공한다면요. 그럼 물류라는 활동 자체가 지금까지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걸로 여겨졌는데 이걸 넘어서 오히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와, 생각의 전환인데요? 과연 기술 발전이 물류 산업의 환경 발자국을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